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지금 불거져 하는 게 김건희 리스크예요. 디올백이 지금 외신에 다 보도가 돼가지고 제 이제 외국인 친구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뭐냐고. 이게 정말 사실 맞냐고 막 확인해줘요. 확인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게 됐다. 이런 건데 윤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KBS와의 뭐 이 대담에서 이 얘기를 뭐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점과 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점과 이게 각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방송에서 매번 얘기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감동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좋다. 그게 국정운영의 그 부담을 더는 길이다. 그리고 선거에서도 훨씬 더 나을 거다. 계속 얘기를 해왔죠.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했잖아요. 결국 근데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눈높이 얘기를 했고 그 비대위원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면서 사치 뭐 등등등등. 네. 예?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내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낼 때는 이걸 잘 정리하고 공천도 영회관이나 검회관들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네. 무리 없이 옛날 검찰 때처럼 외과 수술 잘 하듯이 싹싹싹 드러내고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이게 무슨 엉뚱한 일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비서실장을 보내고 사퇴를 요구하고 이걸 또 이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다. 이건 그럴 줄 몰랐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깔 줄은. 이건 뭔지 아세요? 네. 당신들 직권남용이야. 아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직권남용이야. 딱 집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공천에 관여한 죄로 2년 징역을 받았어요. 그 죄만. 그게 또 직- 윤석열 검찰이었죠. 당무 개입 그렇지. 직권남용입니다. 네. 예? 그러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라는 걸 언론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움직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사천 그 현장 화재 네, 현장에 서천. 서천 화재 현장에 간다고 1시에 하니까.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 사실 대통령은 그 이후 3시쯤으로 맞아요. 예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네. 맞아. 1시 반에 가는 걸로 조정. 조정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이렇게 막으면서 30분을 덜덜덜 떨게 하고 기다림. 그래 탁 이렇게 치고 이게 내가 아직 대통령이야. 뭐 3년 이거 남았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아직 3년 남았어. 예. 내가 대통령이야 이거. 사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제가 오마이뉴스에 와서도 얘기했죠. 한동훈 네. 취임하고 나서 한 달짜리라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래서 지난 주말에 기사 보고 갈등설 불거졌을 때 김철근 총장 촉이 좋네. 촉이 아니고 제가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그럼 물러나는 거 이제 네. 한동훈 제가 보면 한동훈 결국 비대위원장? 결국 음. 총선 때까지 못 갈 겁니다. 못 갈 거다. 네. 돗자리 색깔은 오렌지 돗자리로 좀 따라서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갈등이 불거져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은 딱 친 거 아니에요. 당무 개입 이걸로 직권남용 이걸로 딱 칼을 뽑았는데 어쨌든 봉합은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더 이상 못 갈 거다, 못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지휘하고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입니다. 그렇죠. 그 차별화의 상징은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대통령에 대한 존중 그 얘기 했어요 또. 이번에. 90도 폴더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본인 그렇게 했죠. 김경률 사과 뭐 이렇게 쭉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굽힌 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일체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구조구나. 그리고 결국 또 당 공천도 대통령실의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갑자기 막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하다 결국 본인이 못 견딜 겁니다. 그래요. 못 견딜 거다. 네. 자, 교수님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총선까지 갈 거예요. 그래요. 영화는 좀 영향은 다르네 없지만 좀 또 다르죠. 의견이. 의견이 3개월짜리. 3개월짜리. 저는 한 달짜리. 그리고 한 달짜리 3개월짜리. 그리고 이제 물러나겠죠. 근데 이제 청표만 당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지지율 봐봐. 오늘 모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갤럽에서 52%까지 나온 걸로 그런데 봤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어때요? 31. 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나가게 한다거나 이래 보세요. 그럼 반발이 없겠어요? 저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물론 압박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고개를 숙였잖아요. 네. 그리고 사과의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에 대한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선은 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이제 가자. 그 봉합해서 정도로 가자. 네, 봉합해서 가는 걸로. 그 공천도 반반씩 해가지고 뭐 그 한동훈 정도로 공천, 하든지 윤석열 이제 그건 공천. 이제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거했을 때 올 수 있는 타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하.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총선 상황에서는 폭망할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럼 누구를 또 원희룡 앉힐 거예요 거기다가? 네. 그럼 원희룡 앉혀가지고 한동훈이 쫓겨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컨대 그 사람들의 반발은 또 없겠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본인한테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제 말은. 그리고 한동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김철근 시장이 얘기하는 게 현실화되면 한번 부딪혀야 돼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봉합이 돼 있지만 저는 봉합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부딪혀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양상이 보이면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2차전, 3차전 그러니까 있을 그렇게 거예요. 돼서.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까지 갈 거냐 그러면 선을 넘는 선까지. 일단은 좀 숙이는 모습. 그렇죠. 이 국민 눈높이 그 발언 이후에 더 이상 나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말도 바뀌잖아. 내가 언제 사과하라고 그랬냐. 나는 사과라고 얘기한 적 없다. 네. 또 김경률 비대위원도 약간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바뀌는 기류를 보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게 과연 금방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할 거냐. 네. 그 부분에 좀 의문이고 본인이 만약 여기 사퇴를 하면 본인 정치 인생은 거의 끝나요. 아니죠. 그나마 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쭉 가서 총선 때 져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오히려. 본인이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예. 대통령과 충돌해서 물러나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 과연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거냐. 양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부담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아직 3년이 남아 있다니까요. 이게 뭐 당장 내년에 대선을 하고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3년이란 기간 동안 한동훈을 그냥 놔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찢겨 나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그나마 정치 생명은 살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까지 지휘해서 총선까지 져버렸다. 네. 그럼 뭐 그건 완전 정치적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서 열심히 했는데 졌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적인 책임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는 게 더 유리하구나. 지금 계속 그 한동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선거가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다 알잖아요. 후보들이 후보 돼도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하고 바꾸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제압을 당한 상황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도 총선이 밝지가 않을 텐데 계속 이렇게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봉합한 채로 가는 것 자체도 선거에 영향을 주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결국은 2년 차잖아요. 2년 그러니까 3년 차인데 만 한 2년 정도 2년 이제 돼갑니다. 돼가는 정도인데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비슷할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심판 선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표를
누구한테 줄 거냐, 앞으로 잘하라고 더 줄 거냐, 아니면 안 돼, 잘못했습니다라고 표를 다른 데 줄 거니까 결국 야당한테 견제론으로 그게 네. 더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점차 이게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조치도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그래요. 이미 다 모든 게 김건희 리스크로 몰려왔어요. 관심사자. 상징적인 게 예. 다 이제 김건희 리스크로 돼 있다. 아니 사실은 여러 조치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관련된 거, 뭐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그렇네요. 거, 여러 가지 뭐 이런 있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 사고를 좀 했다면 좀 대통령이 좀 달라졌구나. 네. 뭐가 국민 통합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없었죠. 완전히 무슨 이념적으로 이렇게 막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갈라치기로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결국은 묻고 왔는데 결국은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특검법이 통과를 했고 그걸 거부권을 행사했고 네. 그다음에 그 와중에 9월 달인가요? 10월 달쯤에 명품백 아 예. 예, 터졌죠. 디올 예. 예. 그 백 파우치백이죠. 파우치백 그게 네. 나왔죠. 그 녹취록에 아 뭐 이런 거 예전에도 뭐 샤넬 화장품 예. 향수 세트 또 받았었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 나와 버리니까 이게 훨씬 폭발력이 커지는 거죠, 아, 사실은.